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 전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는데 오늘 자정 이후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김수민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지사와 한동훈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매상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의 한 자영업자에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에 나온 정 전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정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한 카페 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이 구속 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정 전 의원은 5선 의원과 지사를 거친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거론하며 단 한 번도 부정한 정치는 하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결코 부정한 돈을 받고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억울함과 또 결백함을 자세히 소명을 드리고. 정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 202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역구민 A씨가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카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정 전 의원이 A씨에게 수차례 금품을 더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정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되며 출마길이 막혔습니다. 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돌려줬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준 거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외부에도 CCTV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금품을 건넨 카페업자 A씨도 알선 수뢰 등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늦으면 오늘 자정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김수민 전 의원을 신임 정무부지사로 발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홍보 전문가인 김 전 의원을 통해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의원을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과의 연결고리를 두텁게 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수민 전 국민의힘 청주청원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무부지사로 내정했습니다. 충북도는 김 내정자가 홍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충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워킹맘의 경력을 살려 출산 장려와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내정자의 나이가 30대인데다 충북의 첫 여성 부지사라는 점에서는 파격적입니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재로서 의회, 정부, 언론, 정당 관계 등 정부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김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낙점한 이유는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포석이 있어 보입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취재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을 홍보본부장으로 임명해 총선을 함께 치렀습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당내 입지가 확고하지 않은 김 지사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김 내정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 과학, 건설 등을 통솔했던 경제부지사와 달리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의 정무 분야 대리로 역할이 축소됐습니다. 이런 여러 우려에 대해 김 내정자는 충북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과 문화를 결합한 소프트 파워의 힘이 국가의 전망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새로이 개발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는 일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합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내정자는 결격 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정무부지사 내정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시가 원도심을 살리겠다며 각종 청년 사업을 펼쳐왔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상인들에게 수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남아있는 점포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그런데도 내년에 또다시 비슷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 시내 중앙시장 2층에 있는 식도락 영화 카페입니다. 제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영화도 보고 카페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지만 수개월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시에서 4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는데 결국 사업비만 날린 채 문을 닫은 겁니다. 예산 낭비되고 아깝지요. 세금 가져다 하는 거. 그러면 기간까지는 해줘야지. 이미 지난해 9월 한 달 수입 6천 원을 끝으로 단 한 푼의 수입도 거두지 못한 채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시장도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 부분만큼 없어지니까 자꾸 시장이 점점 후퇴되는 것 같아서 나쁘죠, 저희들은. 지난 5월 문을 닫은 이후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2016년에는 이곳 중앙시장에 13억 5천만 원을 들여 청풀몰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37명의 청년 상인에게 상점을 내주고 3년 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각각 2,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청년으로 가득 차라는 의미의 이름이 무색하게도 현재는 단 한 곳의 점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청년들이 거기에 의지를 갖지 않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제천시는 내년에 창업 지원 인큐베이팅이라는 새로운 청년 사업을 또다시 펼칠 예정입니다. 역시 원도심 상권의 빈 점포에 창업을 하면 외식 사업은 2천만 원, 비외식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연일 밤낮으로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장을 보는 손님들의 발길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그나마 자기 점포가 없는 가판 상인들은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더위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규모와 시설면으로 손꼽히는 청주 육거리 시장. 폭염이 다소 덜한 오전 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상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 언제나 폭염이 가실까 걱정은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이렇게 있는데 점심 먹고 오후부터 완전 사람 전멸이요. 내가 여기 40년을 했었거든요. 처음일이 올해. 가판 상인들은 그야말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오전 일찍부터 부지런 떨며 장사에 나섰지만 개시도 못했습니다. 선풍기 어디도 못 붙여요. 저요. 아주 상고 말수도 못했어요. 다른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가는 사람보다 상인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장사가 신통치 않다 보니 아예 문을 닫은 곳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너무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일단 뭐 시장이 이거 좀 고객님들 오셔야 되는데 오시질 않으니까 텅 비어 있어요. 장기화된 폭염에 농산물 값까지 들썩이면서 상인들은 추석 특수마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청주시 비아동 천연가스 충전소가 복구돼 청주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습니다. 청주시는 한전의 협조로 어제 임시 변압기를 설치해 시내버스 충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청주시 비아동의 천연가스 충전소가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내버스들이 나머지 두 곳의 충전소로 몰려 일부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 청라와 충남 금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전 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간 열감지 카메라와 차 바닥과 위에서 동시에 소화약제를 뿌려 전기차 화재 시 초기 진화와 함께 급격한 화재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에 불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여러 상 카메라에 화재로 온도가 100도를 넘어 140도까지 급격히 높아지자 요란한 사이렌이 울리고 방제실과 담당자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신호가 전달됩니다. 동시에 화재 발생 차량에 소화약제가 뿌려집니다. 특히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배터리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주는 침윤 강화제를 뿌려 혹시 모를 열 폭주를 막습니다.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번지기 쉽고 완전 진압을 위해선 물속에 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약제가 10분간 뿌려지면 화재 초기 단계에서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소방이 출동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냉각 효과가 강한 그 소화액을 활용해서 초기에 진화를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열폭주 현상이나 이런 급격한 화재 현상으로 번지지 않아서 보다 원활히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최근 인천 청라와 금산군에서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가운데 대전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이 같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전기차 주차장 2면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든 비용은 2,800여만 원. 동구청은 실제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지하에 설치된 완속 충전시설 10대를 지상으로 이전함과 동시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재에 좀 취약한데요. 요즘 그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서재 진압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들의 대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시스템 마련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비위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윤석규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임시로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조속히 후임 원장의 공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규 원장은 지난 2018년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부실 운용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응급처치로 의식을 잃은 시민을 구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항공대 소속 김종범 소방교는 지난 13일 통영 욕지도의 한 카페에서 차도에 쓰러진 50대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 소방교는 누구나 그 상황을 봤으면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충북은 지난달 수출 20억 9천만 달러, 수입 6억 4,200만 달러로 14억 4,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역 수지는 4.4% 감소했고 충북의 7월 전국 시도별 수출 실적은 10위입니다. 충북 수출은 반도체가 7억 5,7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화공품 3억 4,300만 달러, 전기전자제품 3억 100만 달러, 일반 기계류 9,800만 달러 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오늘 한국교원대와 충북대, 청주교대 등 청주 소재 3개 국립대와 인적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대학교 인력 파견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협력과 공동 업무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9월 1일자로 3개 대학교에 파견할 지방공무원 3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들은 대학 내 교육청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제천 디지털 관광 주민증 혜택 제공업체가 4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천시가 지난달 제천 디지털 관광 주민증 2기 혜택 업체를 모집한 결과 제천 관광호텔과 청풍호 유람선 등 14개 업체가 지원해 혜택 업체가 기존 34곳에서 48곳으로 늘었습니다. 제천시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는 지난 15일 기준 9만 2천 명으로 연내 10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주시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충주숲은 오늘 충주시민 참여예술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원을 조성하고 사단법인 충주숲은 사업에 관련한 모든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다음 달까지 헌금과 헌수목을 모아 내년 10월 시민 참여예술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내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자율개발사업 대상지는 소이면 비산 1, 2와 원남면 주봉 1, 2, 삼성면 능산 1, 2 등 3곳,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감곡면 원당 1, 2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마을당 총 사업비는 자율개발사업 5억 원, 종합개발사업 10억 원이 지원되며 시설 확충과 역량 강화 등에 투입하게 됩니다. 단양 소백산 중학교 오케스트라가 48회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소백산중 한이바람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12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3위인 금상에 올라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초중고교와 일반부 관악합주단, 오케스트라가 실력을 겨루는 대한민국 관악 경연대회는 지난 197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최근 청주시 북이면 상수관로 파손 등으로 단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범석 시장은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요즘 같은 폭염에 단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재차 강조하고 아울러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충청북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김수민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발탁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도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건 충북 발전을 위해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느냐일 겁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실력으로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